정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은 윌리엄과 루시 모두 뉴욕에 살고 있는 상당히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뿌리라는 것은 많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치과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리처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이라는 소설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요, 작년에 한국에 있는 이제 소설가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인상 깊었던 작년에 나왔었던 소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소설의 한 권으로 꼽혔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많은 여운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어떤 줄거리가 복잡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줄거리는 오히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얽혀져 있어요. 주인공이 루시 바턴의 1인 친적 그런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루시 바턴이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윌리엄 게른하르트와의 그 관계와 그와 함께 윌리엄의 어머니가 남겨둔 아이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미국 사회를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복잡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루시 바턴은 윌리엄이 첫 번째 남편이지만 그 이후에 윌리엄과 이혼하고 데이비드라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윌리엄은 루시 바턴 외에도 그 이후에 2명의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과 루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처음 결혼했었던 그런 배우자 관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윌리엄의 불륜으로 인해서 둘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루시 바턴은 개인적인 배경이 좀 많이 음울하고 또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루시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우던 그런 미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 경험으로 인한 어떤 충격 때문에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루시의 어머니는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의 기운을 조금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도 그다지 화목하지 못한 생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은 이미 썼고 어머니에 대해서라면 정말로 뭐든 더는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려면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몇 가지란 이것이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폭력 이외의 방식으로 접촉한 기억은 전혀 없다. 어머니가 사랑한다 루시 하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 윌리엄을 부모님에게 데려가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는 대뜸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했다. 저 남자를 여기서 내보내. 저 남자 때문에 네 아버지가 당혹스러워 하시잖니? 그래서 우리는 떠났다. 어머니는 윌리엄이 독일인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눈에 윌리엄이 명백한 독일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전쟁이 그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한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래서 윌리엄과 나는 윌리엄의 차를 타고 떠났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윌리엄이 독일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PTSD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윌리엄은 또 아버지가 독일군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입장에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런 독일군의 입장에서 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포로로 미국으로 잡혀왔을 때 윌리엄의 어머니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윌리엄의 어머니는 조금 더 복잡한 인물인데요. 윌리엄의 어머니는 원래 그 감자 농장을 짓는 농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윌리엄의 아버지는 이름이 비렐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비렐름이
윌리엄의 어머니 캐슬린의 집에 우연히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나중에야 밝혀지는 것이지만 윌리엄 어머니인 캐슬린은 사실 그 당시에 그 감자 농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비렐름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비렐름이 다시 나중에 전쟁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서로 편지를 나누게 되고 비렐름이 매사추세츠 주에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보스턴을 향한 기차를 타고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감자 농부를 떠나게 되는 거겠죠. 이처럼 캐서린과 비렐름과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그렇지만 또 역시 어떤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였고요. 그 아래에서 태어난 윌리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의 아버지는 독일인이었으며 반면에 루시 바턴의 아버지는 독일군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루시 바턴과 윌리엄은 서로 관계가 좋았고 이후에도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두 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은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고 결국은 루시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죠. 그 떠날 때의 장면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친구 부부 중 아내가 나와 같이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는데 그녀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섹스가 정말 좋아요. 그녀가 연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섹스가 굉장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윌리엄에 대해. 이유는 모르지만 그 순간 깨달았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나는 윌리엄을 쳐다보았다. 그가 내 표정에서 내가 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손님들이 떠나고 딸들이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고 내가 아까 그 여자가 한 이야기를 전하자 잠시 후 그가 고백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 그 뒤엔 다른 두 사람과 그런 관계였다고. 윌리엄은 같이 일하는 한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도 조앤에 대해서는 그 뒤로 석 달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조앤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자들에 대해 들을 때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미 했었다. 하지만 이 조앤이라는 여자는 수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어느 여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딸들을 병실로 데려오기도 했으며 예전부터 남편의 친구이자 내 친구였다. 내 안에서 튤립 줄기가 툭 꺾였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튤립은 꺾인 채로 내 안에 남았고 결코 다시 자라지 않았다. 나는 그 후로 좀 더 진실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루시는 남편의 이제 불륜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튤립이 툭 꺾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윌리엄과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윌리엄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윌리엄은 지금 글에서 나왔었던 조앤이라는 여자 외에도 그녀와의 결혼 생활도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다시 에스텔이라는 배우와 사귀게 됩니다. 윌리엄은 기생충학자이자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 사람은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아버지였던 그 독일에서 온 비렐름이 상당히 성공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설린은 이 루시가 만났을 때 어떤 상류층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시는 항상 자신의 가난하고도 소외되었었던 어린 시절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결핍감을 많이 느꼈고 캐설린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캐설린은 루시에게 이 친구는 어떠한 출신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루시가 어떤 책을 선물 받고 싶을 때도 골프채를 선물해 준다든지 어떤 화려한 집에 데려간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루시와는 다른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캐서린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캐서린은 어떤 면에서 참 솔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루시가 어떤 것을 하기 힘들어할 때마다 그것이 너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루시를 나름대로 배려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세 번째 아내인 에스텔. 그런데 어느 날 에스텔은 윌리엄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족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에 가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 일종의 흥미를 가지고 어떤 재미 삼아 해봤겠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다가 우연히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캐서린이 자기 외에도 다른 아이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인 독일에서 온 윌헬름을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던 감자농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감자농부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은 2살이 됐을 때 그 감자농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안 다음에 윌리엄은 매우 충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어린 아이, 1살이 간 넘은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윌리엄은 또한 에스텔에게서 이혼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에스텔은 윌리엄이 아무리 해도 가다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윌리엄을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아내가 떠나고 또 어머니가 내가 알 수 없는 이부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윌리엄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루시에게 윌리엄은 부탁을 합니다. 그 이부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 당시 루시는 두 번째 남편인 데이비드가 병으로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에스텔이 떠나기 전에 이미 데이비드는 지병으로 죽었었죠. 그래서 루시는 사실은 윌리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가는 것이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지만 윌리엄이 가고자 하니 그냥 윌리엄을 따라서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루시와 윌리엄은 메인주에 가서 루이스 부바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루이스 부바는 이미 루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이미 책을 여러 권 낸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팬사인회도 하는 그러한 작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루이스 부바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는 쓰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요. 루시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책을 다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사실 자신은 루이스 부바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부바는 이후에 캐서린 콜이 한번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생모는 자신이 낳은 아들 윌리엄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부바는 윌리엄을 자신의 이부 동생이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루시만 그 루이스를 만나고 난 뒤에 윌리엄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루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윌리엄과 루시 모두 뉴욕에 살고 있는 상당히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뿌리라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되는 독일에서 건너왔던, 또 아니면 아버지처럼 루시 아버지처럼 PTSD로 고생을 하든, 어떤 면에서 그 뿌리라는 것은 많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캐서린 콜이 실제로 살았었던 그런 집에 가봤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도 조그만 집에, 허름한 집에 캐서린 콜이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루시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루시가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윌리엄을 만나 그의 어머니가 메인주에 사는 어느 감자농부와 결혼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가 좀 가난한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캐서린의 첫 번째 남편인 감자농부 클라이드 트레스크는 농장을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했고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메인주에서 오랫동안 공화당 주의원이었다. 그리고 캐서린의 두 번째 남편인 윌리엄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건너와 토목기사가 되었다. 그러니 캐서린은 가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나는 그 집의 우아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나는 그녀가 사회계급에서 제법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의 계급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완전히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건 내가 밑바닥 출신이고 그렇게 태어나면 그 사실은 절대 당신을 진정으로 떠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내 출신을, 가난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게 내가 하려는 말 같다. 하지만 내가 처음 캐서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나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조용히 내 팔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이쪽이 루시. 루시는 출신이라는 게 없어. 네, 오늘 제가 이 오 윌리엄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약간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안에는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어떤 아이와의 또 아버지와의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어떠한 상처와 그리고 고민과 그러한 번뇌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어서 몹시 아쉽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작가예요.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 루시 바턴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모두 어떤 역사적인 궤적을 훑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인 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독과 그리고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섬세한 감정들을 잘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재밌고 그리고 문장이 유려하고 따뜻한 그런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 오 윌리엄 뿐 아니라 다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잔잔하고 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소설이다 보니 제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우울하거나 칙칙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